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KBN 뉴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부모에게서 억지로 떼어낸 아이들을 임시로 보호하는 수용시설 사진이 공개되면서 비난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악화된 여론을 잠재우려는 듯 멜라니아 여사는 텍사스 어린이 쉘터를 방문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입국자와 미성년 자녀를 격리 수용하는 정책을 철회했습니다. 아동 격리 수용 정책은 철회됐지만 무관용의 원칙은 계속되면서 이미 격리된 아동 2천여 명이 부모 품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아동과 부모 재결합 절차에 대해 법무부, 보건복지부, 국토안보부가 서로 답변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명주 기자입니다. 세관 국경보호국이 지난달 5일부터 이달 9일 사이에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서 부모와 격리시킨 미성년 자녀는 2,342명. 대통령이 이들을 부모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을 철회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지만 다시 부모와 만나는 일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대변인을 통해 무관용 정책에 따라 격리된 아동을 가족과 재결합시키기 위한 특별한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가 가족 재결합은 항상 궁극적인 목표였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국토안보부 산하 세관 국경보호국은 미입국한 부모들의 기소 절차가 마무리되어야만 가족 재결합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부 아동이 이미 국경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 이송됐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약 350명의 이민자 아동이 최근 2달 사이에 뉴욕에 있는 보호시설로 옮겨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헤어진 가족들의 재결합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한편 멜라니아 여사는 오늘 텍사스주의 불법 입국자 자녀 수용시설 2곳을 방문했습니다. 텍사스 메갈란에 위치한 어프링 뉴 호프 칠드런스 센터를 찾은 멜라니아 여사는 의료진과 사회복지사 등 전문가들과 만난 자리에서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아이들이 가능한 빨리 부모들과 다시 만나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KBN 뉴스 이명주입니다. 뉴욕주 의회 회기가 마감되면서 주요 법안들이 무더기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한인사회 관심 법안인 드림 액트와 교과서 동해 병기 법안 등은 결국 올해에도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뉴욕주 상하원은 어제 30여 개 법안을 무더기로 통과시켰습니다. 먼저 뉴욕주 문화공연과 스포츠 경기 티켓 재판매 규정 강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티켓 재판매업자와 소비자가 합의된 가격의 티켓을 재판매하지 않을 경우 판매 금액을 전액 환불해야 합니다. 또 온라인 티켓 재판매 업체들도 웹사이트에 판매하고 있는 티켓이 재판매 티켓임을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라이센스 번호를 기재하고 수수료 등 모든 추가 요금을 상세히 공개해야 합니다. 주의회는 또 뉴욕주 가족 유급 병가 적용 대상에 가족의 사망을 포함시키는 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이 밖에 뉴욕주 개인정보 강화 법안, 스쿨버스 감시 카메라 설치 법안, 세입자 퇴거 시 애완견 방치 금지 법안, 스쿨버스 운전자에 대한 음주와 마약 검사 강화 등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한편 서류 미비 학생들의 등록금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뉴욕주 드림 액트와 교과서 동해 병기 법안 등은 올해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원의 이민 법안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초강경 반이민 위원들은 다카 수혜자 구제 방안을 반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연방 하원 지도부가 어제 비공개 회의에서 이민 법안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고 더 힐이 보도했습니다. 현재 하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안은 국경 장벽 건설 예산 배정과 내부 이민 단속 강화, 합법 이민 축소 법안과 불법 체류 청년 추방류의 다카 프로그램 수혜자에 대한 시민권 취득 허용 등 드리머 구제 방안과 10년 동안 국경 장벽 건설 예산 250억 달러 배정 법안입니다. 백악관 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2개의 법안을 모두 지지한다며 비자 추첨 제도를 없애고 연쇄 이민을 줄이며 국경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NBC 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의 지지 의사를 밝혔지만 여전히 초강경 반이민 의원들은 다카 수혜자들에게 시민권 취득의 길을 열어주는 구제 방안은 반대할 가능성이 있어 공화당 의원들이 최종 협상을 마무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법안 중 어느 하나를 지지한다고 밝히지 않는 다소 모호한 입장을 보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예비선거에서 낙선한 제임스 로튼더 시장이 패배를 공식 인정했습니다. 이로써 오는 11월 6일 치러지는 뉴저지주 본선거에서 크리스 정 시의원이 펠팍 시장 민주당 후보로 나서게 됐습니다. 지난 5일 팰리세이드 파크 예비선거 최종 개표 결과 크리스 정 의원이 로툰도 시장을 8표 차이로 누르고 당선된 가운데 로툰도 시장은 더 이상의 재검표 요구는 없을 것이라며 패배를 인정하고 본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인 정 의원이 승리하도록 도울 것이라고 어제 밝혔습니다. 팰리세이드 파크는 그동안 민주당이 초강세를 보여왔기 때문에 민주당 후보로 본선거에 나서는 것은 사실상 당선을 의미해왔습니다. 본선거에서 정 의원은 하워드 도너반 공화당 후보와 앤소니 샘버그나 무소속 후보와 대결하게 됩니다. 한편 로툰도 시장의 모친이 예비선거에서 아들의 낙선이 유력해지자 페이스북에 한인 비하 차별 내용의 글을 썼고 이 글에 공무원 등 이탈리아계 백인 주민들의 동조가 잇따르는 등 백인 주민들의 반한 감정이 변수로 작용할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 의원이 팰리세이드 파크의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자들을 어느 정도 결집할 수 있으면 당선은 충분하다는 평가입니다. 정 의원이 본선거에서도 승리하게 되면 팰리세이드 파크 119년 역사상 최초의 한인 시장이 탄생하게 됩니다. 팰리세이드 파크 시의원 예비선거에서는 이종철 부시장과 폴 킴 교육위원이 민주당 시의원 후보로 본선거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시의원 후보로 김재현 전 버겐 카운티 중앙법원 판사가 출마함에 따라 한인 표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뉴욕 한인회 공금 반환 소송과 관련해 뉴욕 한인회와 민승기 전 회장이 법원에 최종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진술서에 대한 이의 절차를 거치면 최종 판결안이 남게 됩니다. 지한샘 기자입니다. 뉴욕 한인회와 민승기 전 회장이 어제 재판부에 최종 진술서를 제출하면서 그동안 이어진 50만 달러 공금 반환 소송이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뉴욕 한인회는 최종 진술서에서 민 전 회장이 99년 회관 장기 리스를 체결하면서 받은 25만 달러 중 8만 달러를 개인적으로 착복하고 회관 재산세는 납부하지 않아 총 29만 달러의 재산 피해를 일으킨 점과 임기 동안 한인회 계좌와 사무국 계좌를 혼용해 사용하면서 수십만 달러의 공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도 모자라 지난 2016년 법원으로부터 탄핵 판결을 받은 뒤에도 변호사 비용 2만 달러를 한인회 공금으로 지불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전체는 50만 불이지만 저희들이 37만 불 정도를 클레임을 했습니다. 그것을 반환 소송에 대한 그러한 취지를 저희들이 냈고요. 저쪽에서도 보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제 제 데드라인이었으니까요. 앞으로 한 1, 2주 안에 최종 판사님의 판단이 나오리라 믿습니다. 민승기 전 회장은 본인이 탄핵된 이후 한인회가 체납된 재산세를 모두 완납했고 변호사 비용은 한인회가 소송을 당했기 때문에 지불한 것이므로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며 뉴욕 한인회에 재산 피해를 입혔다는 근거가 없다는 일관된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양측은 상대방의 최종 진술서에 반론이 있을 경우 25일까지 이의 제기를 신청하게 되며 최종 판결은 그 후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최근 들어 취업 이민이나 H-1B 비자에 대한 보충 서류 요구나 기각되는 경우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 허가 승인이 한층 까다로워질 전망입니다. 연방노동부 외국인 노동국은 오는 7월 1일부터 취업이민과 전문직 취업비자 H-1B 신청자의 적정 임금 수준을 상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이미그레이션로우.com이 어제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산 구매, 미국인 고용 행정명령을 통해 이민국을 포함한 행정부 산하 기관들이 H-1B가 가장 높은 연봉을 받고 가장 유능한 외국인에게만 제공될 수 있도록 심사할 것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2020년부터는 노동 승인 심사 과정에서 바뀐 표준 직업 분류와 산업 직업별 고용 구조 조사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백악관 예산관리국이 연방관보에 게재한 표준 직업 분류 매뉴얼 개정안은 매니지먼트와 파이낸스, IT, 엔지니어링, 소셜 사이언스, 교육, 미디어, 헬스케어, 퍼스널 케어, 교통 관련 직업군 등의 변화가 크며 펀드레이징 매니저, 퍼스널 서비스 매니저, 웹 디벨로퍼, 데이터 과학자 등이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이 같은 매뉴얼을 토대로 노동국 등은 해당 신청자가 실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학력과 능력 등의 기준을 책정하고 심사를 펼치게 됩니다. 경기가 좋아지면 푸드스탬프 등록자 수는 일반적으로 감소하기도 하는데요. 트럼프 행정부 들어 최근 8년 내 푸드스탬프 신청자 수는 최저치로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3월 푸드스탬프 혜택을 받은 등록자는 4,008만 994명으로 지난 201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농무부가 발표했습니다. 농무부의 한 관리는 어제 팍스뉴스에서 2013년 이후로 등록자 수가 하향세를 보이고 있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 더욱 큰 폭으로 줄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팍스뉴스는 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푸드스탬프 사기 단속을 강화하고 수혜자 자격 요건을 강화한 것도 큰 이유라고 해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푸드스탬프 예산을 20억 달러나 삭감하고 앞으로 10년 동안 모두 2,130억 달러, 약 30%의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지난 4월 정부의 복지 혜택이나 공적 보조 요건을 강화하고 푸드스탬프 혜택을 받는 이민자들의 영주권 취득을 어렵게 하는 행정명령도 마련했습니다. 한편 푸드스탬프는 저소득층이 아님에도 불법으로 혜택을 받는 사람들도 사실 적지 않았습니다. 2013년 농무부 보고서에 따르면 1달러당 1.3센트가 가짜 수혜자에게 돌아가 비용이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대부분은 소매점에서 현금화하거나 금지된 품목으로 교환하는 경우입니다. 교통안전부는 한국에서 출발하는 미국행 항공편에 350ml 이상의 분말 물품에 대한 기내 반입 금지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화장품, 밀가루, 설탕, 커피 등의 물품은 수화물로 붙일 것이 요구됐습니다. 한국국토교통부와 항공업계는 어제 미 연방교통안전부의 요청에 따라 350ml 이상의 분말 물품은 기내 반입이 금지되며 수화물로 붙여야 운송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달 30일부터 인천공항 항공사 발권 카운터에서 미국행 항공기에 탑승하는 승객들을 대상으로 분말 물품에 대한 안내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는 가루를 이용한 폭발물이 실제 항공기 테러에 이용될 가능성에 따른 것입니다. 지난해 8월 레바논 국적의 남성 4명이 호주 시드니 공항을 이륙해 아랍에미리트로 향하던 여객기를 노리고 자살 폭탄 테러를 모의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습니다. 이들은 가방 안에 가루가 사용된 폭발물을 숨겨 기내로 반입하려다 적발됐습니다. 세계 무역 갈등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터키는 미국산 석탄 등에 3천억 원에 달하는 보복 관세로 대응했고 인도 역시 미국산 농산품에 보복 관세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중국의 대미 직접 투자는 올해 이미 무려 92%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이 수입 자동차에 최대 25% 관세를 부과하면 앞으로 5년간 수출 손실액이 662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선진 산업국과 그리고 WHO가 주도하는 무역협정의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KBN 뉴스 주간 브리핑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